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요, 이제 우리가 유권대를 보면 유권대리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먼저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대리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대리행위를 뭐라고 하냐 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유권대리다. 원래 유권대리는 유효이죠. 그래서 누가 책임지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무권대리는 뭐냐, 이 무권대리 속에 표현대리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무권대리는 먼저요 대리권이 없어요. 대리권이 없는데 뭐는 있냐? 여기서 대리행위예요. 다른 말로 뭐는 있냐? 현명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명이 없으면 무권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냐? 표현대리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유권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는 전부가 다 뭐냐? 대리권이 있냐 없냐 차이.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다 유권, 없으면 무권이. 그러니까 유권하고 무권은 아주 간단해요. 대리권이 있느냐 유권, 없느냐 무권. 알겠죠? 근데 둘 다 공통적인 것은 뭐다? 현명이에요. 그러니까 대리에서 아예 현명이 없죠? 현명이 없으면 유권대리도 무권대리도 표현대리도 아닌 것이에요. 현명이 없으면. 알겠죠? 그러면 그것을 먼저 첫 번째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가 있어요.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요. 이 무권대리가 있어요. 먼저요 좁은 의미, 우리 이것을 협의라고 그래요. 좁은 의미에 뭐가 있냐? 무권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좁은 의미요. 그 다음에 여기 표현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무권대리, 무권대리 얘기할 때는 협의의 무권대리를 얘기해요. 둘 다 뭐냐면 둘 다 표현대리도 이거 둘 다 무권대리예요. 그러니까 둘 다 뭐가 없냐? 대리권이 없어요. 그런데 둘 다 공통적인 것은 뭐냐? 현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해서 우리 좀 이따 설명을 하고, 먼저 이제 우리가 무권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갑이요 1억 원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여기서 의리한 사람한테 대리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권대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대리인이요 여기 병이라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요 병을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병한테 만나서 여기서 뭐는 해야 된다? 현명을 해야 된다 그랬죠? 나는 뭐라냐?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 상대방과 계약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대방 계약할 때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하면서 위조된 위임장을 제시하니까요. 그것을 딱 받아들고 정말로 병은요, 을이요, 갑의 대리인이라고 믿어야 돼. 우린 것을 뭐란다? 선이 무과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냐?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선인 경우요, 선인 경우는 이제 결론만 얘기해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은 선, 악을 불문하고요. 뭘 할 수 있냐?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이 갑을 본인이라고 하죠. 본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가 있냐? 먼저 추인권하고요. 추인 거절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 봐. 추인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뭐라 하냐? 확정적으로 뭐를 시키냐? 무효로 시킨다 이런 말이고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대리인이 책임을 지거든요. 그런데 추인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추인한다? 그것은 다른 약정이야. 아무런 말이 없으면요. 여기서 소급해서 뭐로 보냐? 확정적으로 유효로 보는 것이거든요. 확정적 유효. 확정적 유효가 되면 누가 책임지냐?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건데 한번 볼까요? 이 1억 원짜리를요. 을이요 병하고 계약을 했어. 대리권도 주지 않았고 팔아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을이요 병하고 계약을 해. 그래서 1억짜리요 얼마예요? 2억. 2억이요? 1억짜리 2억에.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갑의 입장에서는요 이 계약이 원래는 무효이지만 이 계약을 유효로 인정하고 싶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1억짜리를요 5천에 팔았다. 5천에 팔았다. 5천만 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5천 팔았으면 갑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것을 거절한다. 무효로 시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처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래 이게 1억짜리인데요 자기가 2억 원에 샀어. 2억 원에. 그러면 이 계약을 이어가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그만두고 싶죠. 그걸 철회라고 하죠. 철회권을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것을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확정적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최고죠. 그래서 여기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최고권을 행사하죠. 최고. 그럼 여기서 선악 불문하고 최고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너 어떡할래?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요 1억짜리를 5천만 원에 산 거예요. 싸게 샀죠? 싸게 샀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의리한 사람이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죠? 대리권이 없으니까 의리 병이요 갑한테 야 병이 당신 집을 의리 당신 집을 나한테 5천에 팔았는데 당신 추인을 할 것이요 추인을 거절할 것이요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뭐란다? 물어보는 것을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촉구하는 거죠. 촉구.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최고권, 촉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무권대리라고 돼 있잖아요.
이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는 무효이거든요. 무효. 왜냐하면 대리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본인이 뭘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죠. 추인하게 되면 처음부터 뭐가 돼요? 유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급해서 뭐가 될 수 있다? 유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아직은 무효인데 나중에 유효가 될 수도 있죠. 나중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아직은 무효죠. 그런데 나중에 유효가 될 수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이죠. 지금은. 그래서 유동적이라고 얘기해요. 현재가 뭐죠? 현재가 무효죠. 그래서 그것을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요. 현재 만약에 유효다? 그럼 유동적 유효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법률행위는 유동적이다 그 말은 불확정적이다. 즉 계약이 지금 현재는 무효인데 나중에 유효가 될 수 있다잖아요. 그럼 언제 유효가 되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동적인 것은 뭐가 중요하냐? 빨리 이것을 확정을 시키는 게 아주 중요해요. 확정을 시키는 것은 확정을 어떻게 시키냐? 본인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확정을 시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확정을 시키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갑이 확정을 시키는 것을 뭐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추인권이라고 하고 이것을 추인 거절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확정시키는 거 있죠? 상대방이 확정시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을 철회권이 있고요. 철회권, 그 다음에 여기 최고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항상요. 법률관계가 유동적일 때는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추인을 한다? 그러면 이것을 뭐라 한다? 확정적 유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확정적 유효가 되고요. 추인을 거절한다? 그럼 이것을 뭐라 한다?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철회권을 행사한다? 그럼 뭐라 한다? 이것을 확정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재고권을 행사한다? 이것을 뭐라 한다? 확정적 무효다 이런 말이죠. 무효. 알겠죠? 그럼 여기 딱 보면요. 여기가 지금 다 전부가 다 뭐라고 되어 있죠? 확정적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다 확정적이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여기는 유효이다. 유효. 여기는 무효지만 죄송해요. 최고권은요? 아니에요. 최고는 물어보는 거니까요. 최고는 물어보니까 여기요. 여기까지만 이렇게요. 여기 보면 나머지는 여기는 유효인데요. 여기 두 가지는 또 무효잖아요. 그럼 여기 봐봐. 분명히 여기가 유동적 무효잖아요. 무효인 것이 유효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법률관계가 유동적일 때는 유효가 될지 무효가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계약을 한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동적일 때는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확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확정시키냐? 추인하면 유효로 확정을 시키고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시키고 처리하면 무효로 확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확정이 되죠. 한 번 확정이 되면 더 이상은 이제는 변경이 안 돼. 더 이상 변경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추인을 해버리죠. 그러면 확정적 유효가 되죠. 그러면 더 이상 본인은 추인하고 나서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추인 거절할래요. 절대로 안 돼요. 상대방은요. 처리할래요. 절대로 안 돼요. 상대방이 먼저 처리하죠. 처리하면 뭐가 된다? 무효죠. 어떤 무효죠? 확정적으로 무효. 그럼 확정적으로 무효죠. 더 이상 그러면요. 본인은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법률관계가 뭐가 됐으니까? 확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추운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찬물 있죠. 찬물을요 한 컵에 이렇게 딱 따라가지고 이렇게 딱 있으면 어때요?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죠. 그걸 유동적이라고 하죠. 움직이잖아. 찬물 움직이죠. 밖에 한 시간만 딱 놔두면요. 지금 같은 날씨 어떻게 돼요? 지금 아주 한파죠. 그럼 어떻게? 바로 그 말이 맞아요. 그게 현재 유동적이에요. 저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몰병 가지고 있는 물이 움직이죠. 유동적이에요. 여기는 아주 강의가요 입체적이네요. 아주 입체적.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데 컵에 이렇게 딱 있는 물이요. 지금은 출렁출렁 거리죠. 그런데 이것을 밖에다가 맞는 게 한 시간만 딱 놔두면 어떻게 돼요? 꽁꽁 얼죠. 그럼 확정이죠. 그러면 다른 모양으로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일 수가 없죠. 얼어보는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확정되면 더 이상 끝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세 가지가 있다. 뭐라는 건 확정을 시키는 것은 어떻게 한다? 추인과 추인 거절과 철. 그래서 항상 이런 봐. 항상 뭐라고 나오냐? 추인은 언제까지 추인하냐? 상대방이 뭐하기 전까지? 철회하기 전까지. 그렇잖아요. 철회해버리면 더 이상 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철회는 언제까지 철회한다? 본인의 뭐가 있기 전까지? 추인이 있기 전. 간단한 말이죠. 알았죠? 항상 이게 있는 거예요. 유동적일 때는 항상 이 네 가지가 나와. 최고는 뭐냐? 최고는 물어봐. 갑한테. 야, 너 추인할래? 추인 거절할래? 물어보는 거죠. 그걸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현재는 유동적 무효인데 그것을 어떻게 만든다? 확정적으로 어떻게 유효로 만든 것을 추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그런데 뭐냐면 여기서 암기해야 될 것은 철회는 누가 하냐? 상대방이 선의일 때만. 선이라는 것은 뭐냐?
무권 대리인인 것을 몰랐다 이 말이고, 여기는 선악을 범하고 그건 최고권 행사하죠. 그래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어느 누구도 아무도 책임을 안 져. 아무도. 그래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요. 병은 을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없다?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런 말이죠. 여기는 최고죠. 최고는 뭐냐? 물어보죠. 물어볼 때는 어떻게 물어보냐? 상당한 기간이죠. 여러분 이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기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갑이요. 을한테도 만 원을 빌려주고 나한테도 만 원을 빌려줬어. 그래서 오늘 돈을 갚기로 했거든요. 오늘이요. 오늘 돈을 갚기로 했는데 둘 다 돈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만약에 내일 강의가 있다 해봐. 그럼 뭐라 하죠? 내일까지 갚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나한테는요. 내일까지 갚아 그러면 안 되죠. 다음 강의할 때 갚으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만 원 갚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다 하면 그럼 뭐 다른 데 하고 강의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만 원을 갚을 능력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라든가 뭐 경제적 어떤 그 돈이 있냐 없냐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되어지는 기간, 그래서 상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만 원을 갚을 수 있어. 그렇지만 이 친구는 내일 강의를 하고 나오니까 내일까지 갚으러 하면 되고 나는 다음 주 강의하러 올 때 갚으러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상당한 기간이 일주일이고 이 친구한테는 상당한 기간이 며칠이다? 하루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이라고 하는 말은 정해져 있는 기간은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확답을 뭐 하냐면 발하지 않양경. 그러면 뭐라고 본다? 추인을 뭔 봐? 거절한 것으로. 추인을 거절. 왜 추인이 아니고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가?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본단 말이죠. 여기는 뭐냐? 발이죠? 이건 잠깐 지워야 돼요. 알겠죠? 여기서 발이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발신주의다. 이렇게 발신주의. 우리는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인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고요.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이요. 지나고 난 후에요. 후에 갑이 추인을 했어.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갑이 추인을 했어.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갑이 추인을 했어. 갑이 추인. 그럼 어떻게 되죠? 지난 후 추인을 했죠?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확정적 뭐가 된다? 확정적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돼. 무효가 된다. 그래서 추인은 효력이 없다. 왜요? 지나면 지나도록 확답이 바라지 않죠? 그럼 뭐라고 부른다? 추인을 거절이죠? 추인을 거절을 뭐란다? 확정적 무효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일단 지나버리죠? 그럼 지나자마자 추인 거절로 봐. 지나자마자. 그러니까 더 이상 추인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아까 말했잖아요. 추인과 추인 거절과 철회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먼저 행사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추인 거절을 봐버리죠. 그럼 더 이상 추인이라든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상당 기간이 지나죠? 지나자마자 추인 거절을 봐. 지나자마자 추인 거절을 봐. 그러니까 확정적 무효로 봐. 나중에 추인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철회권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권대리에서 뭘 보냐? 여기서요. 우리가 추인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만드니까 대리인이 책임을 지고요. 여기 추인을 하죠? 그럼 여기 이 말이 중요해. 다른 약정이 없으면, 아무 말이 없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말이 무슨 말이냐? 일단 을이요. 갑한테 대리권을 받지 않고 병하고 계약을 했어. 언제요? 2월 1일이요. 2월 1일 계약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이 추인을요. 10월 1일 날 추인해. 10월 1일 날 추인을 했어. 그럼 언제부터 유효로 본다? 언제부터? 2월 1일부터 유효로 본다. 이것을 소급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 10월 1일 날 추인을 하는데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 한다? 소급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항상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 한다? 소급한다고 얘기하고, 미래로 가는 것을 뭐라 한다? 장래다. 이렇게 얘기해. 장래다. 알겠죠? 현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소급해서 언제부터? 2월 1일부터 이 말이죠. 유효로 보는 것, 우리 것을 소급 유효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 언제나 소급한다. 그러면 안 돼. 초인 한때부터 유효다. 그래도 안 돼. 아무 말이 없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무권대리의 틀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권대리에서는 또 뭐냐면 이 무권대리는 135조 책임을 지거든요.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슨 책임이냐? 이것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이라는 것은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이다 이 말이죠. 그럼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그러면 뭐냐? 135조가 첫 번째 본인 갑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병하고요. 여기 을하고 이렇게 갑하고 병하고 을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뭐죠? 갑은 추인을 해야 돼요? 추인을 거절해야 돼? 우리 지금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 하고 있죠? 그럼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본인은 추인을 해야 돼? 추인을 거절해야 돼? 추인을 하게 되면 누가 책임져?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누가? 대리인. 그래서 갑은요, 뭐를 한다? 추인을 뭐를 해야 돼? 거절해야 돼.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누가 책임을 지죠? 본인이 책임을 져. 그러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다음에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철회권. 철회권 행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철회권을 행사하게 되면 뭐가 되냐? 무효가 돼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지니까 병은 상대방은 대리인한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우리 지금 누가 책임을 지는 걸 하고 있어? 대리인이. 그러면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회권 행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상대방은 뭐가 돼야 된다? 선의 플러스 뭐가 돼야 돼? 무과실이 돼야 돼. 이 을은요, 대리는, 이때 대리는 대리권을 증명해야 돼? 못 해야 돼? 대리권을 증명해야 돼? 못 해야 돼? 대리권을 증명 못 해야죠. 대리권을 증명하면 무슨 대리가 돼? 유권 대리. 유권. 우리 지금 무슨 대리하고 있죠? 무권 대리하고 있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봐봐. 유권 대리하고 무권 대리 차이는 뭐냐? 그러면 유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뭐다? 유권 대리? 유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죠. 유권 대리는. 근데 무권 대리는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권 대리는 무효이죠. 무효니까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본인이 책임을 안 지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책임을 진다? 대리인이 책임을 지죠. 대리인이 책임지려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유권 대리에서는 뭐라고 해야죠?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래서 유권 대리에서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리는 행위 능력이 없어도 돼. 모든 책임을 누가 지니까? 본인이 지니까. 그런데 무권 대리는 무효이죠. 본인이 책임을 지, 안 지죠. 누가 책임을 져? 대리인,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다. 그럼 무권 대리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죠. 이런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다. 플러스 누구의 선택이다. 누구의 선택? 상대방. 이게 아주 중요하죠.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계약을 뭐라든지 이행을 하든지, 그 다음에 뭐라든지 손해배상을 하든지, 그래서 계약을 이행을 하든지 손해배상을 하든지,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이게 아주 또 중요하죠. 항상 대리인의 선택 이렇게 나와.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이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 중에서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중요하냐? 다른 약정이 없을 때다. 언제나 가지고 다른 약정이 없을 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먼저 채굴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확답을 말하자면 발하려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이다 이렇게. 물론 철회권 행사하면 어느 정도 책임 아닌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선일 때만 철회권 행사한다. 선일 때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뭘 보냐면 먼저 추인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인 거절. 추인 거절권은 딱 하나만 보면 돼. 추인 거절권은 뭐냐면 이거죠. 본인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한테 대리권 안 줬는데 이 을이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 말이죠. 대리인 을이다. 을 그러면서 2월 1일 계약을 했어. 2월 1일. 그러고 나서 등기소를 유지해서 이 병한테요. 등기를 해준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등기를. 그럼 무권 대리인요. 그런데 이거 본인이죠. 본인은 뭐죠? 본인은 뭐가 있어? 추인권하고 뭐가 있어? 추인 거절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권 대리인데요. 본인이 만약에 이 계약을 추인했다. 그러면 유효. 추인을 거절했다. 그러면 무효. 깔끔하게 끝나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고 아들이란 말이죠. 아들이요. 아버지 몰래 팔아먹었어. 아버지가요. 추인하면 유효가 되고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가 되죠. 아버지가 만약에 추인하고 죽었다. 그럼 그냥 유효가 되는 거예요. 추인을 거절하고 죽었다. 사망했다. 그러면 그냥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버지가요. 추인도 않고 거절도 않고 사망을 해. 왜요? 추인을 해봐. 추인하면 등기해줘야 되죠. 등기해주면 어떻게 나 집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설령 노숙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추인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요. 아들님이 가만둬 안 두죠. 사기죄로 고소하겠죠. 그럼 아들님이 가서 또 어때요? 국가 공무원으로서 또 단백질 다이어트를 또 하고 오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고민하다가 이래저래 하느니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숨 안 쉬는 거죠. 그래서 숨을 안 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숨을 안 쉬어버려. 그럼 사망했죠. 사망이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내미가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요 10월 1일 날 상속을 하죠. 상속을 하죠. 본인의 추인권과
초인 거절권을 상속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아들내미가요,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들내미가 효도한다고 초인을 거절하면 된다 안 된다? 초인을 거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뭐냐? 2월 1일 계약을 했죠. 그래서 10월 1일 날요, 자기가 팔아놓고 자기가 거절한다. 말이 안 돼. 안 되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것을 금반언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해. 금반언이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는 것을 금지한다. 자기가 먼저 2월 1일에 팔아먹었죠. 그러고 나서 10월 1일에 상속을 했죠. 그래서 내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것을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요, 이 의뢰한 사람이 병한테 해준 등기, 이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초인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가 없다. 이것을 이제 초인 거절권에서 하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초인권이에요. 우리가 이제 초인권은 어디에서 우리가 뭐냐? 초인권을 뭐라 하냐?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형성권을 뭐라 하냐?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일방적 의사 표시라고 하는 것이고, 일방적을 뭐라 하냐? 이것을 단독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초인권은 뭐냐? 초인권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은 뭐냐? 재산권이죠. 그래서 재산권을 뭐 할 수 있냐? 양도할 수도 있어요. 초인을 양도할 수 있고, 상속할 수도 있어요. 상속, 그 다음에 가등기를 해줄 수도 있고, 채권자 대위권도 되고. 그래서 여기 봐봐. 초인권과 초인거절권을 상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란다? 상속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초인은 일방적으로 얘기해. 여러분, 일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상대방 병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동의가 필요 없다. 일방적으로. 그런데 뭘로 한다? 말로 한다. 말로, 의사표시 말로 한다?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갑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추인할래 말래 채굴을 했죠? 채굴을 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본인 갑이 확답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이다. 왜 추인 거절이다? 이게 중요해. 왜 추인이 아니고 추인 거절이다? 아무 말 안 했는데? 우리가 추인한 거 뭐죠? 추인은 뭐를 해야 추인이야? 의사표시. 말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원칙적으로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인데 그것을 내가 추인한다고 말을 해야 유효가 되는데 말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 그래서 논리적으로 아무런 확답을 하지 않죠. 그러면 추인을 망걸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럼 이게 단독이죠.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에 뭐가 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동의가 있으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추인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 추인을 하려면 먼저 전부에 대해서 추인을 하든지 추인을 거절하든지 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조건의 변경, 조건의 변경을 가한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한다. 된다 안 된다? 일부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된다 안 된다? 추인은 안 된다. 그래서 추인은 안 돼. 왜? 전부에 대해서 조건 없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안 되는데 추인은 안 되죠? 그런데 일부나 이 변경을 가한 추인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에 뭐가 있으면 동의, 상대방이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무권들에서는. 그래서 일부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단독행위니까요. 그런데 상대방에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를 하고 있냐? 무권대리하고 있죠. 무권대리는 현재 추인하기 전까지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어떤 무효이다? 그래서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죠. 무효인데 나중에 뭐라고 되면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현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이것을 유동적 뭐라고 한다? 무효다. 그래서 유동적이 뭐고 무효는 무효잖아요. 그럼 무효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 무효에는 첫 번째, 무효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한다.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있어 없어? 없다. 언제까지나 효력이 있어. 영원히. 그래서요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무권대리임을 알면서 무권대리임을 알면서 그래서 누군가가요 이 갑이요 의뢰한 사람한테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요. 의뢰한 사람이 무권대리로서 그것을 병한테 팔았어. 그것을 내가 알아. 갑이 알아. 알면서도 여기서 뭐냐냐 장기간 방치를 해. 방치했거나 또는 형사고소.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데 안 해. 민사 소송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민사 소송도 안 돼. 이런 경우는 추인으로 본다 안 본다? 추인으로 본다 안 본다?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놔뒀어. 방치했어. 그러면 그것을 추인으로 본다 안 본다? 추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왜 추인으로 보지 않느냐?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추인을 할 때는 어떻게 추인한다? 반대로 우리 추인은 명시로 하냐? 그렇지 않죠? 추인은 묵시적 또는요 명시적으로 다 할 수 있죠. 그럼 이건 뭐예요? 무권 대리인요 종중 땅을 몰래 팔아먹었어. 종중원이요. 종중 땅을 몰래 팔아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종중원한테 갖다 줬어. 그랬더니 그 종중이 그럼 추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중은 이 돈 필요 없으니까 땅 다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종중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다른 땅을 샀어. 다른 땅. 그 말은 무권 대리인이 판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권 대리가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가져왔어. 가져가지고 무권 대리 다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빌려준 사람이 이제 쌍칼 두고 난리가 나죠. 너 대리인이 돈 빌려가지고 갔다. 왜 돈 안 갚니? 나는 그 사람한테 대리권 준 적이 없다. 그러지 말지. 그럼 어떡할까 물어봤더니 돈 갚을 날짜가 언제냐 물어봐. 그럼 오늘이 돈 갚을 날짜다. 그럼 한 일주일만 더 말미를 달라. 기한의 유예를 요청해. 그럼 자기가 돈을 갚지 않으려면 일주일간 연기해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는 것. 그것도 뭐로 본다? 추인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것을 어떤 추인이라고 한다? 묵시적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추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추인은 누구한테 하는가? 누구한테? 추인의 상대방. 추인은 누구한테 추인을 해야 되는가? 이런 말이죠. 추인할 때는 첫 번째 이건 본인 갑이죠.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지금 우리 이렇게 있죠. 우리 법정에는 뭐라고 나왔냐? 추인을 상대방에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추인을 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법조문에 본인이 추인을 상대방에게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추인을 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지구상이요? 가박으로 병밖에 없는데 병한테 안 했다는 거잖아. 그럼 누구한테 했어?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이 말이잖아요. 그 말 아니에요? 그럼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추인은 상대방과 대리인한테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라는 사람의 전득자 정한테도 추인할 수 있고 병한테도 추인할 수 있고 을한테도 추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추인은 누구에게든지 하는 거예요. 추인 거절도 누구한테든지 하는 거예요. 철회권도 누구한테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하나 최고권은 누구한테 한다? 최고권은 누구한테 한다? 최고는 상대방이 누구한테 한다? 갑에게만 해. 상대방이 갑에게만. 최고권 빼고는 누구한테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암기하면 안 되죠? 최고는 왜 상대방이 본인한테만 하죠? 추인한 건 뭐야? 뭐죠? 최고란 말이에요. 너 추인할래 말래 물어보죠. 그러면 추인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밖에 없어? 본인밖에 없으니까 본인한테밖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만 추인을 할 것인지 추인을 거절할 것인지 물어봐.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다른 것이 안 나와. 본인이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이렇게. 본인이 대리인에게 추인했죠? 그러면 추인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한테 하지 않고 대리인한테 추인해서 추인의 효력이 있다 없다? 추인의 효력은 있다. 추인의 효력은 있으나 효력은 있으나 이 추인의 효력을 가지고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없는가? 병이 만약에 알고 있다?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여기서 병이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으면 갑이 을한테 추인하죠? 무권대리의 추인의 효력은 있으나 그 추인의 효력을 가지고 병에게 말 수 없다? 병에게 말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말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대항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모르고 있다. 대항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요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말 됐죠? 그래서 여기요 대항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있을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 이 상대방 병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무효. 그래서 병은 철회할 수 있다.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죠. 먼저 병은 철회하게 되면 무효가 돼. 그 다음에 대항할 수 없다. 알고 있으면 대항할 수 있다. 우리가 대항이라고 하는 것은 효력은 있으나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추인하죠. 추인의 효력은 있으나 그것을 상대방한테 주장할 수 있는가? 대항력이 있다. 상대방한테 주장할 수 없다, 대항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뭐라 나오냐?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무권대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무권대리가 이러면 단독 재단법인이죠. 이런 말이 나와.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무권대리로 했어. 그럼 이런 무권대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인데 이것을 유효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유효로 하려면 유효로 하려면 뭘 해야 돼? 유효로 하려면 뭘 해야 돼? 추인을 해야 돼. 추인을 해야 돼. 추인은 뭐다? 추인은 상대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추인은 상대방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유효가 되죠. 그런데요, 재단법인은 상대방이 있느냐, 상대방이 없다? 상대방이 있어, 없어? 상대방이 없죠. 따라서 추인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추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언제나 무효이다. 그래서 언제나 무효.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무권대리로 하면 언제나 무효예요. 왜? 유효로 만들려면 뭘 해야 돼? 유효로 만들려면 추인을 해야 되고, 추인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언제나 무효. 상대방이 없는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언제나 무효.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잠깐 이해하고 암기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보면 우리 무권대리는 매년 시험이 나오죠. 매년 시험이 나오는데 무권대리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추인의 효력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상대방을 도리엄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된다. 이거 하나가 중요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재단법인에서 무권대리. 유효이다, 무효이다? 언제나 무효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추인은요, 여기서 일부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무권대리는 무효죠. 무효인 경우인데 무효는 언제까지나 무효죠? 무권대리임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했다.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지게 않았다. 그래도 추인으로 본다, 안 본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최고할래 말, 추인할래 말래 물어봤어. 물어봤더니 본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죠? 그러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로 본다. 아무 말 없으면 왜? 추인권은 의사표시 말로 해야 되니까. 추인 거절이죠. 추인 거절에서는 본인이 사망하죠. 사망해서 대리인이요. 본인의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을 상속을 해. 상속을 하고 나서 추인을 거절하거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금반원의 원칙에 반한다 이 말이고. 철회권 행사하죠. 그럼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진다 아니다? 안 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철회를 하게 되면은 철회는 상대방이 누구인 경우에만 선의인 경우에만. 최고권은요 아무런 말이 없다. 추인을 망걸 본다. 거절한 것을 보고. 무권대리의 책임이죠. 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대리인은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선택이다. 이 말이 중요하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겠죠? 아무튼 무권대리도 뭐는 있어야 된다. 무권대리도 그래서 무권대리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무권대리는 양이 상당히 많죠. 양이 많은데 거의 대부분 추인은 무권대리는 여기 추인권에서만 시험에 나와. 무권대리는 시험에 나올 때는 거의 여기에서만 시험에 나온다고. 알겠죠? 그럼 나머지는 내가 지금 하나하나 얘기한 거 있죠? 그런 것만 잘 알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자, 지금부터 아무것도 아니니까 무권대리 한번 보시면 오케이. 자, 본인의 추인을 아직 받지 않은 무권대리인은 뭐다?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 자, 497. 무권대리로 인하여 상대방은 철회권과 상대방은 뭐죠? 철회권과 채권이죠? 철회권 가로를 묶고 선의일 때만 철회. 선의일 때만. 그 다음에 최고는요 선악 불문. 최고는 선악 불문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98번. 을이 갑의 대리인이나 칭하여 갑소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여 병명의로 소유권 예정기가 격려가 됐죠. 갑이요 병상대로 병명의 위 소유권 예정 등기가 원인 무효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즉 을이 누구죠? 대리인이죠. 을에게 갑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갑을 그것은 누구한테 진다?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다. 누구한테 있다? 본인에게 있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누구한테 있다? 본인에게 있다. 이란 말이에요. 왜요? 상대방은 보통의 경우보다 선의 무과실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지는 게 원칙이란 말이죠.
2번요. 본인의 추인권이죠. 499.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 무권 대리죠.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건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130조. 법조문. 자, 500번은요. 유동적 무효인 경우에는 본인이 추인을 함으로써 언제부터? 소급하여. 언제요? 언제나 소급이 아니죠. 소급에다 써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렇게 소급에다 써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래서 언제나 소급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렇다 이 말이죠. 아무런 말이 없을 때 그렇다. 그 다음에 501번은요.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대리행위의 효력을 본인에게 소급적, 동그라미 소급적으로 기속시킨다는 점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 다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줄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봐봐. 이런 보면 우리가 이제 약간 이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어디를 지울 때가 마땅치 않네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이죠. 이건 나중에 나와요. 법률 행위의 추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취소할 수 있는, 그러면 아직 취소했어 안 했어? 아직 취소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이것을 뭐라 한다? 유동적 유효라고 얘기해. 유동적 유효. 취소할 수 있는 추인이죠. 추인은 이것을 확정적 유효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은 유동적 유효인 것을요, 추인에 의해서 언제부터?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로 바꾸는 것을 얘기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은 유동적 유효를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로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여러분요, 무권 대리행위 추인이죠.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이죠. 이 무효행위의 추인은 뭐냐면, 이 무효라는 것은 어떤 게 확정적 무효를 얘기해. 이 확정적 무효인 것을요, 확정적 무효. 추인에 의해서 언제부터요? 그때부터 확정적 뭐로 바꾼다? 확정적 유효로 바꾸는 것을 얘기해. 그래서 확정적 무효를 확정적 유효로, 여기는요, 유동적 유효를 확정적 유효로, 이런 말이죠. 말이 같아 틀려요? 틀리죠. 그냥 해놔. 나중에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이죠.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이죠.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이요. 이런 무권 대리행위는 뭐죠? 무권 대리행위는 뭐죠? 그래서 유동적 뭐다? 무효죠. 유동적 무효잖아요.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확정적 뭐가 돼요? 유효가 되죠. 언제부터? 아무 말이 없으면 언제부터? 소급하여. 이게 차이가 있다니까요. 소급하여, 아무 말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뭐요?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은 유동적 무효를 소급하여 확정적 유효로 바꾸는 것이고, 여기요, 무효행위 추인은 확정적 무효를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은 유동적 유효를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는 같다 틀리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냥 써놓으면 나중에 지금 이 두 가지는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다음 주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하고 저것만 보면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현재 뭐다? 유동적 무효죠. 언제부터? 소급하여 확정적 유효. 알겠죠? 이렇게. 됐나요? 일단 됐다고 얘기해줘. 자, 그 다음에요. 어디를 보자면 다시 501번 한번 봐보세요.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다른 말로 보자면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유동적 무효를 소급하여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것은 이 말이죠.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는 대리행위 효력을 본인에게 소급적으로 기속시킨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뭐냐? 취소할 수 있는 걸 아직 취소 안 했죠? 그러면 유동적 유효면, 유동적 유효를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로 바꾸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같다 틀리다 그 정도 말하면 돼. 그 다음에 509번은요, 추인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약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요, 종중원이 무권대리로 처분한 재산을 갖다 주니까, 매매대금을 갖다 주니까 내가 그걸 받죠? 받는 것은 내가 그걸 뭘 하는 것이다? 묵시적으로 만든 것이다. 추인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503번. 503.
무권 대리행위임을 모르고 한 본인의 추인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무권 대리행위임을 모르고 한 본인의 추인 동그라미. 추인은 뭐냐면 의사표시거든요. 써봐 그냥 의사표시. 그럼 의사표시는 뭐죠? 말로 하는 거죠. 의사표시는 뭐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해야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추인하려면 일단 무권 대리로서 뭐다? 무효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유효로 만들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알고 해야 되죠. 당연히 의사표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죠. 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도 의사표시거든요. 그것도 뭐냐? 알고 해야 돼. 알고. 그래서 우리 나중에 나온단 말이죠. 여기 보면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이죠. 이 무권 대리도 법률 행위만 되거든요. 법률 행위. 그러니까는 그것도 당연히 의사표시를 하죠. 그래서 알고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모르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형성권이죠.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무권 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동그라미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기속시키도록 하는 뭐다?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 다른 말로 의사표시다. 그러니까 무권 대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505번은요.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무권 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왜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거기 가놓고 봐.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왜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죠? 응? 여러분 봐봐. 여러분 여기 좀 눈이 있으면 좀 봐봐. 추인권이죠? 추인은 형성권이죠? 일방적 의사표시죠?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란 말은 일방적 의사표시고 형성권이란 말이죠? 일방적인 말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것을 형성권 단독행위라고 그래. 그러니까 대리 상대방의 동의를 유하지 않는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 동그라미, 전부에 대해 생기죠. 아주 중요하죠. 일부 동그라미하고 내용을 변경 동그라미하고 이렇게 추인했을 때는 누구의 동의가 없는 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지문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다. 알겠죠? 우리 시험에는. 이것도 지금 보면 대립교리가 쭉 지금 달려있죠? 그럼 보면 알죠? 자, 상대방 506번은요. 무권 대리의 추인은 누구한테 한다? 추인. 봐봐. 추인은 누구한테?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전득자나 또 누구한테? 무권 대리인 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예요. 반드시 본인한테만 하는 것이 있어. 그걸 뭐라고 한다? 반드시 본인에게만 하는 것이 있어. 그걸 뭐라고 한다? 최고권이죠. 최고권. 최고권은 물어보는 거죠. 본인 너 어떡할래?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만 하는 것을 최고라고 한다. 여기서 문제. 최고권은 선인 경우에 한다? 악인 경우에 한다? 선악 불문이다. 암기 정확하게 해야 돼. 뭐만 선이다? 철회권만 선이다. 철회만 선이이다. 다 볼까요? 506번. 추인은 무권 대리의 직접적인 상대방에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 대리인이 할 수 있다. 그 무권 대리로 인한 권리에 또는 법률관계 승계한테도 할 수 있다. 대립거래가 어마무시하게 붙어있죠. 자, 그 다음에 507번은요. 507번은 본인이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간 무권 대리인의 추인, 무권 대리 행위의 상대방의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한테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상대방한테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방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효이죠. 자, 508번.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거나 자기의 권리로 처분, 거기까지 가로묶어 그것을 이퀄 무권한자의 처분행위,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판례가요, 이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를 판례는 무권대리하고 동일하게 봐. 우리가 무권대리는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하면 효력이 있죠. 본인한테. 마찬가지로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도 효력이 없는데 본인이 알고 추인하죠? 그러면 누구한테 효력이 있다? 본인한테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본인한테 효력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08번이죠.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거나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그 처분의 효력은 누구에게 미치고? 본인에게 미치고 본인에게. 알겠죠?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추인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도 무방하다. 509번. 무권 대리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를 누구한테 있다? 무권 대리인에게 한 경우. 거기까지 가로 묶어봐.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 대리인에게 한 경우 거기다가 밑에다 뭐라 쓰냐? 추인의 효력은 있으나 이렇게.
추인의 효력은 있으나. 알겠죠? 무권 대리인에게도 추인의 효력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은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면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알지 못하였다면 거기다 뭐라 쓰냐? 뭐라 쓰냐? 상대방에게 대항 X. 상대방에게 대항 X. 상대방한테 대항을 못하는 것이에요. 뭐는 있으나? 추인의 효력은 있으나 뭐를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 사이에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4번요. 510번이죠. 추인을 인정한 경우 본인이 무권 대리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지인에 기하여 그 무권 대리행위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기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묵시적 추인이다. 그러니까 판례가요, 묵시적 추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길게 써놨죠? 기억. 본인이요, 무권 대리인으로부터 매매 대금의 일부를 수령 동그라미 수령, 대금 동그라미 수령 동그라미. 그럼 당연히 묵시적 추인이죠. 아까 말했죠, 여러분요. 돈과 언제까지 갚을래? 그러니까는 그러면 돈 갚을 날짜를 연기해줘. 맨 끝에 뭐라고 했죠? 본인이 그 유예를 요청했다. 그럼 이러면 본인이 유예를 요청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돈을 갚아줄 생각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연기해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로 본다? 추인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자, 뒤에서는요. 종중에 대리권 없는 자가 종중에 이 말을 타에 매도한 행위는 무권 대리로서 무효이지만 그 처분한 돈으로 동그라미 종중이 다른 토지를 매수 종중이 이걸 우리 뭐로 본다? 추인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11번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죠.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 동그라미. 그럼 이건 무슨 대리다? 이꼴 초과하는 것은 이꼴 무권대리죠. 그러니까 이건 무권대리를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본인은 줄 것이고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추인을 부정한 경우는요. 이런 봐봐요. 여기요. 우리가 뭐라고 했죠? 이 추인권이라는 것은 추인권은 일단 무권대리를 추인하죠. 이 무권대리는 어찌 유동적 무효이죠. 이 무효는 언제까지나 무효이죠. 영원히 무효이죠. 그러니까 봐봐. 512번 무권대리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 두 번째 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옆에다 밑에 써 뭐라고 쓰냐? 장기간 방치했다. 장기간 방치라고 썼어요. 형사고소 밑에 써 민사소송 제기 X.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장기간 방치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것이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무효는 언제까지나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무권대리라는 것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를 했다 할지라도 무효인 무권대리가 유효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됐나요 지금요? 오케이. 자 6번 효과를 한번 보셔요. 514번을 보면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뭐가 없는 한?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리행위 시절 소급이죠. 그래서 그다 써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애다 뭐라 쓰냐? 언제나 X. 언제나 소급.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면 안 돼.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소급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그건 뭐죠? 무권대리죠. 대리권 없는 자 무권대리인이 한 계약은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죠. 무효죠. 그런데 본인이 뭐라면 추인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515번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는 처음부터 뭐로 다뤄진다? 유권대리행위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루어지지만 그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그에 의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지금 재밌는 말이 뭐라고 나왔죠? 무권대리행위는 처음부터 뭐하고 똑같다? 유권대리. 자 그럼 봐봐. 그럼 우리가요 유권대리하고 무권대리의 차이가 뭐죠? 유권대리하고 무권대리의 차이가 뭐예요?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자 봐봐.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지금 을이 있죠? 을이 있으면 갑이요 2월 1일 기약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 만약 이 사람이 유권대리가 해봐. 유권대리는 언제부터 유예요? 유권대리는 언제부터 유효? 그러니까 그 처음이 어디야? 2월 1일부터 유권대리는. 유권대리는요 2월 1일부터 유효가 되죠. 근데 무권대리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언제는요? 2월 1일은 무효이죠. 근데 10월 1일 추인을 했어. 추인을 했어. 추인하면 언제가 돼? 뭐가 돼요?
유효가 되죠. 언제부터 유효가 돼요? 2월 1일부터 유효가 되죠. 그러니까 봐봐. 무권대리를 뭐하면 추인하면 유권대리하고 똑같이 유효가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유권대리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 말은 유권대리와 동일하게 대리행위 시부터 유효가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우리 아까 무권대리를 추인하죠? 그러면 무권대리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언제부터? 대리행위 시부터 유효죠. 유권대리는 대리행위 시부터 당연히 유효죠. 무권대리는 대리행위 시 때는 무효죠. 추인을 하게 되면 대리행위 시로 소급해서 뭐가 돼? 유효죠. 그러니까 뭐죠?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유권대리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리행위 시부터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무권대리를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는 처음부터 유권대리행위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유권대리행위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 가로 묶어봐. 대리행위 시에 소급하여 이 말이죠. 대리행위 시에 소급하여 이 말이죠. 대리행위 시에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왜요? 유권대리도 언제부터 유효다? 대리행위 시부터 유효. 무권대리도 추인하면 언제부터? 대리행위 시부터 유효. 알겠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16번은요. 갑의 대리인 을이 대리행위로서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에게 뭐가 없다?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병이요. 계약을 막기 전에 철회하기 전에 갑이 뭐한다? 추인한다. 효력은 누구한테 생긴다? 갑에게 생긴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우리가 추인권하고 추인거절권하고 철회권은 누가 먼저 행사? 누가 먼저? 만약에 상대방이 철회를 먼저 했다. 상대방이 철회를 먼저 하면 더 이상 본인은 뭐 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본인이 추인을 먼저 했다. 상대방은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추인은 언제까지 추인한다? 철회가 있기 전까지. 알겠죠? 갑이 추인하면 갑은 병에 대해서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추인 동그라미 추인하면 대리행위 시부터 뭐죠? 확정적 뭐가 된다? 유효죠? 써봐. 그냥 확정적 유효. 확정적 유효니까 당연히요. 상대방한테 대금 지급 의무를 뭐한다? 부담을 하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뭘 가져와야 돼? 등기를 가져오면 되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517번은요.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죠.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언제부터 유효다? 처음부터. 그 다음에 518번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 거기까지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무권한자의 처분행위. 무권한자의 처분행위 이렇게 했죠. 무권한자의 처분행위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처분했죠.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했다. 나중에 인정. 그 처분을 인정 그러면 추인이죠. 그러면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만다 발생한다. 그 다음 뭐라 쓰냐? 그 다음 맨 끝에 뭐라 쓰냐면 옆줄 긋고 무권대리행위 추인과 동일 그렇게만 써. 무권대리행위 추인과 동일하게 취급. 무권대리행위 추인과 동일하게 취급을 해. 그래서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를 판례는요. 무권대리행위 추인하고 똑같이 봐. 그 다음에 520번은 아니죠. 519번인가요? 어떤 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후 똑같아. 518번을 줄여서 얘기하면 이렇게 돼. 518번을 줄여서 얘기하면 519번이 돼. 어떤 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후 본인이 추인하죠? 그럼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만다? 미친다. 본인에 대해서 미친다. 효력 동그라미 효력. 효력은요. 효력이라고 돼 있죠. 본인에게 바로 앞에 효력이 돼 있죠. 동그라미하고. 거기다가 써면 뭐냐면 처분 행위 시의 소급. 처분 행위 시의 소급이라고. 소급. 아까 말했죠. 내가 무권대리 추인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무권대리는 대리행위 시의 소급이죠. 여기는요. 처분 행위 시의 소급 이렇게 소급해서 효력에 미친다. 자, 추인거절이죠. 여기 봐. 추인거절은 이거밖에 없어. 이거 추인거절은요. 뭐냐면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추인거절의 의사표시. 추인거절 가로놓고 확정적 무효. 확정적 무효죠. 이미 무효가 됐죠. 더 이상 다른 것을 따질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더 이상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522번.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대리권 없는 을이 상대방 병에게 대리권 없는 을 줄고 봐요. 무권대리죠. 상대방 병에게 자신이 갑의 대리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병은 상당한 기간을 자하여 갑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 동그라미 최고했다. 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동그라미 그것을 발신주의라고 얘기해. 발하지 않으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 동그라미하고 확정정 무효다. 무효. 확정정 무효. 무효니까요. 갑은 병에게 병은 갑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병은 갑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뭐니까? 확정정 무효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철회권이라고 되어 있죠. 자, 523번은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이 뭐가 있을 때까지? 초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란 말 앞에서 선이란 말을 써. 선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원래 법조문에는 선이란 말은 단서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요.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 소유 토지를 매도한 경우에 갑이 병에게 추인했다. 갑이 누구에게 추인했다? 병에게 추인했다 이 말이죠. 상대방한테 추인했죠. 추인한 후 가로를 묶고 확정정 유효죠. 추인한 후 맨 끝에 처리할 수 없다. 줄거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추인한 후에는 뭐 할 수 없다. 추인한 후에는 뭐 할 수 없어? 철회할 수 없다. 왜? 확정적 뭐가 됐으니까 유효 이렇게. 524. 본인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무권대리인에게 했다. 여기 무권대리 여기요. 무권대리인이 했죠.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이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상대방이 모른다.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했으나 이 상대방은 이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상대방은 가로먹고요. 상대방은 알지 못한다. 상대방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525. 상대방은 그 무권대리인을 처리한 후 가로먹고 처리한 후 확정정 무효 여기 확정정 무효 누구도 책임 X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 누구도 책임 X라고 써. 철회를 하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봐봐. 만약에 상대방이 처리를 하죠. 처리하고 난 다음에 본인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처리하고 난 다음에 무권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어. 처리를 하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처리하면 그래서 525번을 보면 상대방은 그 무권대리인을 처리한 후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마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 알죠? 못해. 갑의 부동산을 협의의 무권대리인 을이 선의의 병에게 매도했죠. 선의의 병에게 매도한 경우 병이 적법하게 계약을 뭘 했다? 철회 동그라미 철회했다. 그러면 뭐죠? 확정정 무효. 그래서 확정정 무효 옆줄 긋고 추인 X. 그래서 철회가 되니까 더 이상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갑은 계약을 추인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추인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526.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누구 선이 동그라미 선이가 중요해. 선이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527.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악의는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알았다 동그라미하고 알았다에다 뭐라 쓰냐? 악이라고 했죠? 거기다 뭐라 쓰냐? 최고권 가능. 최고권 행사. 최고권은 행사할 수 있어. 그런데 뭐를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528. 무권 대리인에게 대리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동남아. 알지 못한 선이죠? 선의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 여기요. 최고권을 할 수 있다 없다? 최고는 할 수 있어 없어? 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고는 선이 악의를 불문하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악의는 철회는 할 수 없지만 최고할 수 있죠. 선의는 최고도 할 수 있고 철회도 할 수 있다. 철회는 누구만 한다? 선의. 최고는 뭐를 불문? 선. 악을 불문. 이렇게. 됐죠? 자, 상대방의 최고권 한번 볼까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예비 확답을 뭐한다? 최고한다. 최고 동그라미 최고 선악불문이요. 선악불문하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맞으려면 동그라미 발신주의죠. 발신주의. 추인을 뭐한 걸 본다? 거절. 돼지꼬리가 어마무시하게 붙어있죠? 추인한 거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30번은요. 무권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권 대리임을 안 경우 동그라미 악이죠. 악이 최고할 수 있다 해서 철회 X. 최고는 되지만 뭐는 안 된다? 철회할 수는 없다. 자, 6번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라고 되어 있나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3번에요. 추인 거절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요. 자, 대리 권한 없이 무권 대리죠.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인과 무권 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가로묶어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 가로묶어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 다른 말로 그다서 이퀄 추인 거절하는 것, 추인 거절하는 것 이 말이죠.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말은 이것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다른 똑같은 말이요. 추인을 거절하는 것, 그것은 우리 뭐다? 금반언의 원칙에 허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532번 무권 대리 을은 갑의 대리인을 칭하고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병과 계약을 체결한 후 갑이 사망하여 무권 대리인 을이 단독 상속했죠. 을은 추인을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갑을 상속하게 된 을은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격려한 정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33도 똑같아. 맨 끝에 추인을 거절하고 소유권 이전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똑같아. 그래서 531번부터 533번까지는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무권대리인 책임이요. 봐봐. 무권대리는 무슨 책임이다? 무슨 책임? 여기 봐봐. 무과실이죠? 무과실이고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되죠? 그러면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선택이다. 한번 볼까요? 행위 능력자 이해야 된다. 무과실 책임을 지기 위해서 행위 능력자. 맞죠? 그 다음에 535번 제한 능력자. 그러면 제한 능력자는 행위 능력이 있다 없다? 없죠? 맨 끝에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536번은요. 미성년자인 무권대리인 또 무이성년자인 무권대리인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에 계약을 이행하든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자, 그 다음에 537 무권대리인하여 무권대리인이 부담하는 책임은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무과실한 말은 뭐다?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안 한다?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538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그 선택은 누구다? 상대방. 아주 중요한. 그래서 상대방이라는 말을 동그라미하고 무권대리인 X라고 해. 무권대리인 X 이렇게. 그 다음에 539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을은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그래서 계약을 이행하거나 동그라미 하거나를 뭐라 한다? 또는이라고 그래. 또는 하거나 만약 이렇게 하면 돼. 계약을 이행하고 손해를 배상 그러면 절대 안 돼. 둘 중 하나니까 하고 그러면 안 돼. 하거나 또는이죠. 또는 선택이니까. 자, 540번은요.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는 그러면 안 돼. 또야. 또 법정을 또 추인을 얻지 못한다.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 수 있었을 때,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때 가로묶어 알 수 있었을 때. 그럼 봐봐. 상대방이 알 수 있다. 여기 봐봐. 우리가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무과실. 선이 무과실인데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 그러면 과실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과실이 있으면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거기요 알 수 있었을 때 과실. 그러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알 수 있어서는 책임이 없어. 상대방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541번 무권 대리의 경우 본인이 그에 따른 법률 효과를 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법률 효과를 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가로 묶어봐. 언제 법률 효과를 받아? 무권 대리인데 언제 본인이 법률 효과를 받아? 그래서 본인이 추인한 경우지 뭐예요? 본인이 추인한 경우. 본인이 추인하면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자, 542번은요.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추인을 얻지 못할 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이 대리인에게 줄고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기책 사유가 없어도 인정,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 사유가 없어도 인정, 옳은 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뭐라 그래? 무과실 책임이다. 잘못이 없어도 책임진다. 무과실 책임. 그러니까 보면 말은 엄청나게 많은 글자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딱 보면 물어보는 것은 뻔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은 봐, 마지막으로. 543이죠? 자,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죠, 해제? 해제 의사표의 당시에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거나, 해제가 뭐냐, 해제 동의하고 단독행위다 이 말이죠. 무권 대리인이 단독행위를 했단 말이죠. 상대방이요, 그에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다치지 않을 때는 계약에 무권 대리라는 규정이 준용되고, 뭐 그건 법정 그대로예요. 544를 봐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가로 묶어 써서 거기다가 뭐라 쓰냐?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러면 무권 대리는 언제나 무효. 언제나 무효. 본인이 추인 동그라미 추인. 본인이 추인 동그라미. 추인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추인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추인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어야 돼. 추인을 하려면요. 그럼 지금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추인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란 말이죠. 수동대리에도 무권대리, 당연히 능동이든 수동대리든 수동대리도 무권대리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무권대리요. 그럼 잠깐 봐요. 우리가 이제 무권대리가 약간 길죠. 그럼 긴데 여기서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먼저 뭐냐면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고 대리행위가 있어야 돼요.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고 대리행위, 현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아까 이러면요,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란 말 들었죠? 그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는 현명도 하지 않는 것을 무권한자라고 그래. 마치 이것이 자기 것이라고 판단 말이죠. 그럼 현명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것을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라고 그래. 그럼 여기서 이제 본인은 추인권이 있는데 추인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아무 말이 없으면. 언제나 소급 그러면 안 돼. 다른 말이 없으면 소급해서 유효. 추인을 거절하면 당연히 무효가 되죠. 그러면 상대방은요, 반드시 따라야 돼. 선의일 때만 추인, 철회권. 선악 불문하고 채권권. 선의일 때만 철회. 처리하면 아무도 책임을 안 져. 그러니까 상대방이 처리하고 난 다음에 본인에게 등기를 청구하거나 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상대방은 선악 불문하고 채고를 해. 채고를 했는데 아무런 확답을 발하지 않는다. 추인이다 거절이다. 추인 거절. 왜냐? 추인권은 뭐를 해야 돼? 의사표시,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때 여기요, 채고권은 추인이나 추인 거절이나 상대방이죠. 저 뭐죠? 여기 철회권이죠. 추인이나 추인 거절이나 철회권은 누구한테 해도 돼. 누구한테 다 해도 되는데 오직 채고권은 누구한테? 상대방이 본인한테만. 채고권은 상대방이 본인한테만. 알겠죠? 옛날에 뭐가 나왔냐? 무권 대리인이 본인한테 채고, 그래서 틀린 걸로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 당연히 다 필요가 없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다. 무슨 말이냐? 무권 대리인인 것을 몰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죠? 무권 대리인 자신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 행위 능력.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상대방. 대리인의 선택.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상대방의 선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인 거절권은 무권 대리인이요, 본인을 산속을 해가지고 추인을 거절하거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건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고, 추인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추인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죠. 의사표시니까 말을 해야 되죠. 말을 하려면 무권 대리에서 무효라고 한 것을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단독행위니까 조건을 붙일 수 없죠. 그러니까 추인하려면 전부에 대해서 추인하든지 전부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지만 상대방에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이죠. 무효는 언제까지나 무효이기 때문에 내가 무효인 무권 대리임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했거나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유효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추인은 그런데 명시적으로 할 필요 없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기한에 유예를 요청하거나 종중이 무권 대리인으로부터 토지 대행을 받아서 다른 토지를 사거나 이런 경우로 우리가 뭐라고 본다? 그것은 묵시적 추인으로 본다. 추인은 누구한테 하냐? 어느 누구한테 해도 관계가 없다. 어느 누구한테. 특히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그것은 추인의 효력은 있으나 상대방이 알기 전까지는 추인의 효력을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상대방이요,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뭐를 할 수 있다? 철회할 수가 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재단법인은 상대방이 없다.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무권 대리다. 그럼 무효이다.
그럼 유효가 되려면 추인을 해야 된다. 추인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재단법인에 상대방이 없다. 따라서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언제나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무권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